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인사들이 연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등이 초청장을 받았던 거 알려졌었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건데 이번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의 한 A 수사관이 논란입니다. 이분이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수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경찰을 향한 권력 과시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자신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경찰학교 졸업식에 갔고 또 간담회까지 가진 행보, 부적절한 것과 같은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 책임자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 자체가 압력이고 좀 협력을 하면, 잘 봐주면 고속 승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김대현 평론가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일면 보면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은 뭐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만약에 이 수사 중인 상황이었다면 더 문제는 심각하겠는데 사실은 이 처가 관련된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자,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경찰관에게는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예우나 대우 형태의 느낌을 줄 수 있고 조직 내에서도 그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던 이런 경찰관이라면 앞으로 보직이라든가 승진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건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에서 그런 인물이 있고 대통령 일가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취임식 때 사실은 전국 해외에서 약 한 5만 명 이상의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는 이런 산술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었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몇몇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찝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떤 측면에서 좀 과도해 보인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조금 더 야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찝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인사들의 명단을 그럼 공개해달라. 나머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용인하겠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조금 더 공격 포인트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도 야당에서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작정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현재 야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칙, 큰 이 원칙론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공개 정보라는 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맞다, 부합한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에 비해서 정부가 공개해야 될 이 대상의 정보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정부 자체가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대의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당시 취임식에 왔던 분들이 누구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좀 선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선진화된 정부의 어떤 입장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인사들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이유, 대통령실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수사 경찰관은 행안부에서는 대통령 준비위가 발굴한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문 전 대통령 사저 욕설 시위 유튜버 안정권 씨, 그리고 윤 대통령 장모통장 잔고 증명서의 위조 공범, 김건희 여사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업체 관계자, 한겨레는 김 여사 추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식에 어떤 인사들이 또 어떤 부처에 의해서 또 어떤 인물에 의해서 초대되는가가 참 궁금한데, 지금 뭐 보도대로 주장대로라면 대다수가 뭐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글쎄요, 초청으로 논란이 될 거라는 거를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을까도 좀 궁금하네요. 네. 대통령 취임식은 대한민국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가장 공적이고 권위가 높은 행사입니다. 예. 자, 이런 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온 언론이 대통령 취임식은 생중계를 합니다. 네. 누가 여기 참석했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온 국민들의 귀와 눈이 집중되는 자리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적인 자리가 어떤 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는 뿐만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될지 몰랐다라고 문제가 될지 모르고 네. 추정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그 다음에 장모 사문서 위조, 네. 그 다음에 처가 관련 수사 사건, 대선 때 얼마나 논쟁이 뜨거웠습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랬죠. 만약에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초청 명단을 만드는 부서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명단들은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천은커녕 아예 있다면은 빼야 정상적인 그렇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인물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왜 초청했느냐? 논란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초청했을까? 이 부분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5년 임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취임식입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일가와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예. 그러면 결국은 나의 힘과 권위를 갖다가 과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갖다가 바짝 엎드리게 하겠다. 네. 그런 의도밖에 추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공적인 행사를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 비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점에서 논란을 자초했고 굉장히 의도된 초청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치 카메라 앵글처럼 그 안에 가둬놓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수사를 한 수사관이 취임식에 왔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그럼 여기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지? 김건희 여사야. 그럼 김건희 여사가 초대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 전개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케빈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6단계 이론인데, 사람은 누구나 5명에서 6명 정도의 이 네트워크를 거치면 전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 말고도 취임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부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수백, 수천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러면 이 수사관은 걸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속에서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럼 이 수사관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절대 제로일 수 있는가라고 예. 반문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만 보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뭔가 모종의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광의의 의미에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꼭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전체 취임식에 참석했던 인원을 다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초청했던 요인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응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이 방송에서 김대현 평론가 얘기에 한 번도 반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예. 수사관 한 명이면 어쩌다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장모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그 처갓집 수사 관련된 거 이거 다 대선 때 논란됐던 거예요. 대선 때 논란됐던 사람 중에 여기 관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수사 관련된 사람들이. 예. 심지어는 수사관까지 초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초청을 해서 힘과 권력을 과시해서 그 사람들을 바짝 엎드리게 하려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세 다리 건너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걸로 치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선후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사가 추천하지 않고
누군가가 제3자가 추천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천된 루트가 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추천됐을 때 그러면 후 단계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나랑 관련됐던 사람이니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그걸 대통령과 영부인이 다 골라냈어야 되는가. 그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 원칙은 정보는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뭐 사적인 여러 네트워크에 의해서 우연히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지정한 초청자라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 오히려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 측의 초청 명단을 공개하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초청 논란 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한 해명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취임식 초청 명단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 그랬다가 29일 행안부는 일부 명단이 남아있다. 다시 30일에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이 참석 대상 공문은 남아있지만 이메일로 온 명단은 파기돼 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들과 내용들인데, 뭐 말하자면 말이 바뀐 건데요.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말을 바꾼 건지 원래 말을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뒤로 미뤄서 확인한 다음에 하든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중구난방으로 오히려 논란을 지금 계속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다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에서 만들어낸 공문서는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법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DJ 정부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분들의 명단은 대체로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 없다라고 하든가 혹은 일부를 지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초청장은 우편물로 초청 대상자에게 그 초청장이 배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란도 참 약간 우스꽝스러운 것이, 결국 이 초청장이 어떻게 개인에게 전달되는지를 안다 그러면 뭐 우체국이든 어디든 이 자료는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협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취임준비위가 지금 이 논란에서 살짝 좀 비켜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취임준비위원장을 했던 박주선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했으니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든지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지금 대통령실과 마치 야당이 숨바꼭질하듯이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논란을 확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인 제가 한 15년 전에 결혼할 때 청첩장 보낸 명단도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 국가적 행사,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명단이 없다.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명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명단이 없다 그러면 그럼 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양식들이 언제 부지부식간에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없다라고 혹은 지웠다라고 주장하고 해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이게 사실은 정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뭐 반발하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죠. 아니, 우편물을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간 명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만약에 김대기 비서실장의 이런 그 해명이 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 결혼식 그 몇십 년 전에 한 결혼식에 온 하객 명단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 그런 내용조차도 없다 그러고, 또는 그것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눈 가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심각한 게 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나올 때마다 네.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보호하고 해명하기 급급하면 자 이번 같이 파기 명단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은요 그럼 과거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돼서 대통령실이 밝힌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즉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한 신뢰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명단이 나오게 되면 김대기 실장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럼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를 명단이 파기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다른 그럼 기자들은 도대체 그 명단 어디서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는 대통령실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 문제다. 지금이라도 그 명단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또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봤는데 그 명단의 원본은 없지만 뭐 일부분에서 확인해 본 바로 야당에서 또는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이런 절차를 거친 거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해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몇 달 전 그 취임식 명단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과연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폐기돼서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된 법률 7조에 보면은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행사와 관련된 업무에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공식 행사입니다. 이게 대통령 부부가 돈 내가지고 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자료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물이 파기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비서실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거죠. 국민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만약에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료 보면 되는 건데 없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참 그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도의적이지도 않다. 국민들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일부 극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도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탄핵 이후에 문 전 대통령 취임식이 좀 약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한데 글쎄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전 정권 탓을 하지 말자라고 네. 했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 여론에도 그렇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언론들의 발언을 조금 그냥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물론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당시에 성대한 취임식 자체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취임식 자체가 굉장히 간소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기록물은 그야말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보관, 관리 혹은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환경부에서 원전 탈원전을 시도할 때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때 이른바 뭐 주굴레 과장, 신내림 서기관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운규 당시의 환경부 장관이 어떤 서류를 위조해서 변조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제출했던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면서 네.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은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는데 저는 정부의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공직물은 사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계속 유지, 관리, 보존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국민이 원한다 그러면 공개하는 것도 대원칙상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통령 관련된 기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또 공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업무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민생이 참 엄중한 그런 시기에 이런 소모적인 논쟁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